네,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삼랑성의 남문이며 전등사의 일주문인 종해루 앞입니다. 전등사는 정족산 삼랑성의 성곽 안자락에 자리하고 있고요. 참고로 삼랑성은 당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이제 하지요. 그러면서 이 전등사는 1700여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존 최고의 가람으로 호북 근본 도량인 전등사는 381년에 아도 화상이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처음 절 이름은 진종사였고요. 고려시대에는 가걸 털어서도 궁궐의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천천히 이제 그 종해루 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절에 이제 종해루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면은 다른 절터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초입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일정한 그 떡시루처럼 절이 이렇게 이등분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이 앞에 한 선하고 바로 한 선하고 조금 저 위로 보면 또 한 선이 있어요. 근데 이 절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형 보존도 있고 이제 한 뭐 10여 개의 정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대형 보존이 이제 그 주부를 모신 곳으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거기 아주 아담한 극락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이 떡판처럼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 이 땅의 지형이 그 안에 혈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청룡자락으로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 절에 대한 그 풍수지리적 분석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청룡의 끝자락인데요. 청룡의 끝자락에서 이 전등사의 주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기 한번 보세요. 저 토채로 아주 반듯하게 잘 서 있죠. 저렇게 주산 현모가 잘 생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 있는 그 혈판이 기운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거는 이제 토채로 제 눈에 보이거든요. 토채로 보이는 토채는 이제 검은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자가 나오거나 거부를 이뤄요. 거부. 작은 부자도 아니고 거부. 그 단지 그 혈장이 진열에 들어가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등사의 그 대흥보전 그 뒤를 지나가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이 청룡자락인데요. 청룡자락에서 저 아래를 한번 보세요. 저기는 과엽처예요. 과엽처는 용맥이 진행을 하면서 물을 빼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골이 굉장히 깊죠, 넓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저 건물을 한번 보시죠. 요사체 같은 데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이쪽에서 넘어오는 바람하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집을 지시게 되면 안 됩니다. 양택에서도. 제가 너무 좀 험한 말이라 입에 담기는 좀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람의 목숨과도 이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엽처는 절대로 집을 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용맥이 이렇게 진행해 가다가 서서히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요도예요. 요도 지각을 하나 이제 세우는데 요도 지각에 올라왔다는 거는 일정 부분 물을 빼고 올라온 거예요. 물을 빼고 올라와서 한번 숨을 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숨을 쉬면서 여기에 또 힘이 한번 또 이제 뭉쳐지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들려줬죠. 그러면 이렇게 들려줬으니까 맥은 자연히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 바위를 한번 볼까요? 바위도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용맥은 저기서 올라와서 휙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요. 저기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정족산 그 라인인데
이게 대웅보전 그 뒤 후맥으로 보시면 돼요. 저 멀리에도 저 하얀 게 보이는 게 이제 그 산맥인데요. 그 용이 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용맥이 진행 과정이 어떠냐면 상하로도 굴곡이 심하고 좌우로도 변화가 많아요. 출렁거리는데 저기서 보세요. 저기 높죠? 뚝 떨어지면서 뚝쭉 내려왔다가 여기 또 툭 치고 올라와요. 치고 올라와서 용이 S라인으로 이제 굽어져요.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쭉 굽어지다가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도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면서 확 휘어지죠. 휘어졌다가 저기서 이제 멈추는데요. 이렇게 S라인으로 많은 굴곡이 심한 곳의 특징이 뭐냐면은 골짜기가 많다는 거예요. 골이 많다는 거는 물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골짜기로 물이 다 타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전등사의 이 자리는 수분이 많을 것이다. 물기가 많을 것이다. 습하다 이 얘기 한마디로. 사람이 너무 습하거나 이런 데 있으면은 건강에도 이제 문제가 좀 되고요. 또 뭐 어떤 에너지도 음기가 많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하 좌우로 유난히 용맥이 많이 흐르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삼능성이 존재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골짜기가 많아서 많이 숨기도 좋고 외부에 침입이 있을 때도 전쟁하기는 아주 좋았던 자리 같아요. 자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이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등사의 후맥을 다 타고 올라와서 여기는 이제 삼낭성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이제 중요한 곳을 제가 하나 안내해 드리자면 저쪽에 보이는 게 만이산이에요. 거기에는 당군 할아버지의 제를 모시는 참성단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이는 산이 저 초피산이에요. 저렇게 수려한 산이 저렇게 양쪽에서 산 자체가 산세가 포진을 하고 그 저 중심부에 저런 산이 있다는 거는 저 기운은 굉장히 온고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는 내려가면서 백호 자락에 조금 말씀드리고 전등사의 핵심 그 혈장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삼낭성 정상에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등사의 정적 서거 바로 뒤면서 이 자리는 이 삼낭성에 내려오는 중심 용이 극락암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요 용맥이 떨어지기 이전에 이 백호와 또 청룡에서 꽃받침처럼 이렇게 산이 딱 이렇게 개장을 합니다. 저거를 우리가 이제 호정사라고 그러는데 호정사는 용이 중심 출맥하는 과정에 있어 보호사예요, 일종의. 저게 없으면 바람을 타서 용이 제대로 된, 한마디로 제대로 된 자식을 못 낳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양쪽에서. 요게 이제 쭉 호정을 하고 내려가면서 겹겹이 이제 산들이 이제 쌓주면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면서 극락암으로 가는 그 맥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가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적서고는 보시다시피 이제 용맥이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습기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용맥이 진행하는 과정에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 극락암 바로 뒤인데요. 이제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결인석기처하고 이 절 전체에 대한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절 전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극락암을 기준으로 좌측에 이제 대형보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각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심은 바로 이 극락암입니다. 그래서 저 안산도 보게 되면 정안으로 딱 보여요. 정안으로 보이고 그 산 금체도 있고 저 뒤쪽으로는 살짝 목체도 있고요. 또 이 청룡 쪽으로 이 극락암 기준으로 보면 저 청룡 쪽 앞쪽에 아주 목체가 이뻐요. 그게 종회를 해서 바로 시작돼서 올라가는 그 산등성에 있는 산인데요.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그 대형보전을 보게 되면 대형보전은 천룡자리가 상당히 약해요. 근데 저게 결론은 저기
그 외척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왕 보전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백호에서도 내려오는 이 맥이 외백호도 있지만 저 안에 보게 되면 내백호가 탄탄하게 아주 통실통실한 내백호가 있어요. 그게 이 극락암을 잘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대웅보전이 저기 있지만은 이 전등사의 그 주요 그 혈처는 저는 이 극락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극락암으로 들어가는 맥이 저 정적사고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쭉 들어옵니다. 쭉 흘러갔다가 여기서 이제 결인속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높죠. 높으면서 일로도 물이 빠지고 이쪽으로도 물이 빠져요. 이게 이제 결인속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결인속기가 되어 있어야만이 그 밑에 있는 곳이 혈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내려가면서 다시 제가 이제 극락암에 대한 여기는 결인속기처에서 저희가 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런 바위들을 보세요. 결인속기처럼 싸고 있는 이 바위들이 둥실둥실하면서 내가 박혀 있는 돌입니다. 그러면 이게 꽃받침처럼 밖에서 이렇게 한 풀 이렇게 이제 그 감아 돌아줬죠. 근데 바로 저기 보세요. 내백호가 아주 기가 막히게 감아 돌고 있습니다. 중심 혈처를 향해서 모든 게 이렇게 안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터의 기운이 안으로 응축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서서히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터를 한번 보세요. 절판이 크지 않습니다. 사실 이 큰 판이 아니에요. 작은데 요 뒤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인 속기돼서 내려오는 저 맥이 이제 여기로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극락암이 이제 혈처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요 앞에 진흥수가 있어요. 요 진흥수. 요 진흥수는 1년 내내 마르지 않습니다. 물이 이제 계속 나오는 곳으로 저것도 이제 혈처를 이제 입증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등사의 극락암이 가장 중요 그 혈처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물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괴등혈에 해당됩니다. 등잔불을 밝힌 곳을 해당되기 때문에 천년만년 불이 꺼지지 않는 자리로 만이나 사표해야 되는 훌륭한 이제 스님들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곳부터 널리 이름을 떨치는 훌륭한 학자나 만이나 사표가 되는 스승님이 나오는 자리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진흥수로 이제 가겠습니다. 여기서 극락암을 한번 볼까요? 가장 높은 데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혈판 자체가 사실 크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등잔의 형태가 옛날에 등잔을 보면 여기다 이렇게 등불을 밝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높은 데 있어요, 등잔은. 그럼 요거 이제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여기에 이 극락암이 그 쬐그만 암자가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중청불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볼 때 이게 조그만 암자로서 위치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흥수가 이제 바로 이 물입니다. 제가 여기서 물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물, 샘물. 이걸 진흥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혈처에만 있어요. 그래서 물맛도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복 많이 주세요. 여기에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한 400여 년이 좀 넘은 느티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는 이제 이 나무 기준에서 보면은 이 극락암의 기운이 남아있는, 여기가 남아있는 곳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요. 저렇게 몇백 년이 그 나무가 한 줄에서 자라려면은 그 지덕이 없으면 저렇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전등사의 기운을 보게 되면 기운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순해 보이는데 산에 돌이 꽉꽉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 자체가 엄청 응결된 곳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랑성이라는 성도 존재했겠죠. 서서히 대웅전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대형보전은 그 조선시대 건축 양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으로 굉장히 화려하면서 아름답습니다. 지금 저 대형보전 한번 보세요. 조선 왕조의 족보와 실록을 보유하고 있는 왕실 사찰로서 격을 갖추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찰이고요. 저기를 보시게 되면은 그 나부상이 있어요. 저 나부상이 있는데, 나부상은 이제 여기 이제 그 절을 제작했던 그 도편수의 이제 그 어떤 사랑 얘기가 이제 서려 있는 곳인데요. 사실 저는 저걸 보면서는 저 나부상이 과연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볼 때 우리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환상에 이제 사실 많이 쫓고 살죠. 근데 그거를 보지 말고 진면목을 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제가 이 전등사에서 이 대웅전을 보게 되면 우리 전등사 쪽에서 요 청룡 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청룡이 굉장히 허해요. 저쪽을 보게 되면 저게 좀 약한 편인데, 물론 저 앞에 그 가로막이 산이 하나 있어서 요거를 보여주긴 해도 이 대웅전 쪽에서는 좀 약한데, 지금 여기 종무소가 있어요. 이 종무소가 어떻게 보면은 이 대웅전의 비보 역할을 또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등사는 전체적으로 기운은 아주 굉장히 야무지고 참 좋은 곳인데, 대웅전보다 저는 저기 극락암을 진혈초로 보고 있고요. 뭐 또 여러 가지 뭐 나무, 은행나무나 뭐 이런 나무들이 내려가면서도 보면 다 비보 역할을 아주 훌륭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령 고찰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마음의 안식을 이제 찾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일로. 여기가 이제 대조로 앞인데요.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은 극락암의 내청룡이 끝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쭉 그 대웅보전 그 자락에서 쭉 내려서 기운이 밀고 내려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저쪽을 보시게 되면 그 극락암에서 백호, 내백호가 있어요. 그 부분과 이게 싸고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극락암이 전등사에서 중요한 혈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